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한국 산불 지원을 위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대규모 성금 모금에 나서면서 헬프 코리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한국 구조대의 도움을 받았던 미국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차례라며 자원봉사자로 한국행을 자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스턴의 한 여성 의사가 SNS에 올린 글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단 하루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한 이 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미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가슴 뭉클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보스턴 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15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33살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늦은 처치로 돌아가신 후 누구나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의대를 졸업한 후에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자원했고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의 그 경험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남아있어요. 그해 11월 8일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파라다이스 마을에 급파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라 불리는 대형 산불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거든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 중 하나였죠. 시속 130km로 퍼지면서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한낮인데도 마치 밤처럼 어두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타는 냄새가 폐로 들어왔고 멀리서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마을 고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했어요. 시설이라고 해봐야 접이식 침대와 기본적인 의료 장비가 전부였지만 그곳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72시간 동안 저는 단 4시간밖에 자지 못했어요. 화상 환자, 연기 흡입 환자, 심장 발작 환자까지 끊임없이 들어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손은 피로로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11월 10일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밖은 온통 불바다였고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당시 10살 여자아이의 화상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계속 울고 있었죠. 괜찮아, 엄마 아빠 곧 찾을 거야 라고 달래며 치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의료소 천장 일부가 무너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고 침대 밑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잔해가 제 오른쪽 다리를 덮쳤어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숨쉬기도 힘들었고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안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려 더 크게 울기 시작했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저도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눈을 간신히 뜨자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방화복을 입은 구조대원이었어요. 그녀는 먼저 제 품에 있던 아이를 다른 구조대원에게 넘겨주고 재빨리 제 다리를 덮친 잔해를 치웠습니다. 놀라운 힘과 정확한 동작으로 무거운 목재를 들어올리며 저를 구해냈죠. 그러고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극심한 통증과 공포로 떨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서툰 영어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그제야 그녀의 방화복에 태극기 패치와 김지영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구조대원이었던 거예요. 김지영 대원은 재빨리 제 다리를 살펴보더니 전문적인 손길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격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했어요. 제 다리에는 심한 타박상과 작은 골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처치를 마친 그녀는 제게 물병을 건네며 말했죠. 의사 선생님이 다치시면 안 돼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도움으로 일어나 다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지영 대원은 한국소방청에서 특별히 파견된 119 구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캠프파이어 산불 소식을 듣고 즉시 베테랑 소방관과 구조대원 50명을 파견했던 거죠. 그들은 2주 동안 불철주야 산불 현장에서 일하며 수백 명의 미국인 생명을 구했다고 해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활약상을 보도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직접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3일간 더 함께 일했어요. 김지영 대원과 한국팀은 대피소와 의료소를 오가며 환자들을 구해왔고 저희 의료진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마지막 날 김지영 대원은 제게 작은 의료 가위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늘 쓰던 건데 선생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받았고 그날 이후 그 의료 가위를 항상 제 응급키트에 넣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은 점차 일상에 묻혀갔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2025년 3월 15일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마을들이 전소되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화면 속 풍경은 7년 전 캠프파이어 산불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불타는 마을, 검은 연기 속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구조대원들, TV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며 현지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의료진이 부족해 많은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김지영 대원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녀도 지금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있을까? 괜찮을까? 갑자기 7년 전 그녀가 저를 구해주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생각이 마음을 꽉 채웠어요. 이제는 내가 그들을 도울 차례야. 그 순간부터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한국 산불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피해 규모, 필요한 의료 지원, 현지 상황,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들은 우리를 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모니터에 비친 한국 산불 영상을 보며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구조대원들이 검은 연기 속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 화상 환자들로 가득 찬 임시 대피소,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평화로운 밤 풍경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 너무나 대비되었거든요. 그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 문득 병원의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갖는 아침 회의 시간에 발언권을 얻었죠. 여러분,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없을까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드류 베넷 과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죠. 안타깝지만 사라. 한국은 우리와 너무 멀잖아. 그리고 우리 병원도 항상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야. 좋은 뜻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눈치였어요. 잠시 기운이 빠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어요. 제가 2018년 캠프파이어 때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아시죠? 그때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대원들이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중 한 명이 직접 저를 구해줬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춰야 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2018년 당시 보도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구조대, 캘리포니아 산불에서 수백 명 구조, 한국에서 온 영웅들. 캠프파이어의 예상치 못한 동맹 같은 헤드라인과 함께 한국 구조대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응급키트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의료 가위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가위는 제 목숨을 구해준 김지영 대원이 준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걸 소중히 간직해왔어요. 그때 그들이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라미레즈 의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 말이 맞아.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이어서 제니퍼 황 간호사도 말했어요. 저도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제 부모님 고향 근처에서도 산불이 났다고 들었어요.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워싱턴 의사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병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모금을 하는 건 어떨까? 우리 응급의학과가 주도하고 다른 과에도 참여를 독려하는 거야. 드류 과장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사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해봐. 병원 경영진에게도 내가 말해볼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즉시 한국의료지원이라는 모금 캠페인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첫 단계로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포스터를 올리고 이메일을 모든 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런치타임에는 직접 식당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모금함을 놓았어요. 제 힘가운 위에 한국을 도웁시다. 그들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라고 적힌 배지를 달았죠. 처음에는 반응이 조금 느렸어요. 몇몇 동료들이 $10, $20씩 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내 2주치 커피 비용 $150를 제일 먼저 기부하며 진심을 보이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저녁까지 약 $3,000가 모였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소셜미디어 담당자인 메디슨과 만났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사라. 우리 병원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 캠페인을 알릴게요. 당신의 경험과 한국 구조대와의 인연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촬영한 2분짜리 영상은 생각보다 훨씬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병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5만 뷰를 기록했죠. 메디슨이 해시태그에 한국을 구해요 은혜를 갑자를 추가했는데 이게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인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가 이 소식을 듣고 연락해왔어요. 윌슨 박사님,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넘어 보스턴 시민들에게도 캠페인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모금액이 $15만 도달했어요.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저도 작년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한국의 화상 환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라며 $100를 건네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연락이 왔고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옛 대학 친구들, 다른 병원의 의사들, 심지어 국경 없는 의사회 시절 함께 일했던 외국 동료들까지 모두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캠프파이어 생존자들의 참여였어요. 지역 소방서를 통해 소식을 들은 생존자 커뮤니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0대 할머니 에블린 테일러 씨는 전화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2018년 그 불길 속에서 한국 구조대원이 안아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갚고 싶어요. 연금에서 $100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SNS에서는 한국을 구해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보스턴뿐 아니라 뉴욕, 시카고, LA 등 전국 각지에서 모금이 시작됐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동참하기 시작했고 K-팝 팬 커뮤니티에서는 별도의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미국 전역에서 $50만 모였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라며 모은 용돈 $300를 보내온 편지를 읽고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현지에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고민하던 중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스턴 주재 한국 영사관과 통화가 연결됐을 때 담당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사해했어요. 윌슨 박사님, 한국 국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화상치료제와 호흡기 치료를 위한 의료 장비입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 흡입 환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병원 약제부와 의료기기 업체들에 연락했습니다. 화상치료제, 항생제, 진통제, 호흡기 치료 장비 등 필수 의약품을 기부받기 시작했어요. 병원 측도 적극 협조해 평소보다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약회사들도 소식을 듣고 화상치료제 현물 기부를 제안해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제 사무실은 점점 의약품 상자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박스들이 문까지 쌓여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였죠. 매일 밤 퇴근 후에도 물품을 정리하고 한국 의료진에게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며 느껴왔던 무력감이 사라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보스턴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윌슨 박사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영사관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특별한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료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사관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해진 저녁이었습니다. 최병준 영사님이 직접 현관에서 맞아주셨어요. 윌슨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 대표들과 지역 언론인 몇 명도 모여 있었어요. 최 영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아침 한국에서 전해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에요. 스크린이 켜지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검은 연기가 자욱한 산불 현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 7년 전 저를 구해준 김지영 대원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구조대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때의 그 결연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사라 윌슨 박사님, 그리고 모든 미국 친구들에게.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배경에서는 소방 헬리콥터가 물을 붓는 소리와 구조대원들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윌슨 박사님, 2018년 캠프파이어 때 제가 박사님을 구한 건 그저 제 임무였을 뿐인데 이렇게 은혜를 갚아주시다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주변을 비췄습니다. 임시 의료소가 보였어요. 텐트 안에는 미국에서 보낸 의약품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김지영 팀장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건 2018년 그날 제가 박사님 응급처치에 사용했던 의료 가위입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이걸 제 행운의 부적처럼 갖고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이의 인연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요. 그녀는 의료 가위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가위는 제게 늘 희망을 주었어요. 그날 저희가 미국인들을 도왔듯이 이제 미국이 저희를 도와주고 있네요. 이런 인연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윌슨 박사님.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 작은 의료 가위가 우리 두 사람을 이어준 끈이었던 거예요.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를 구하고 돕는 인류애의 상징이었습니다. 최 영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김지영 팀장이 이걸 직접 보내왔습니다. 특별 외교 행랑으로 어제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말로 의료 가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그 가위에는 작은 태극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한글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어요. 희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최 영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짧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 가위가 당신께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언젠가 산불이 잡히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꼭 한국에 오셔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김지영 올림. 감동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김지영 팀장은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기꺼이 건네주었고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영사관을 나서면서 저는 의료 가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더 큰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감동적인 영상은 ABC, CNN 등 주요 방송에서 다뤄졌어요. 미국 의사가 시작한 한국 돕기 캠페인 100만 달러 돌파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달궜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을 구해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셀럽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산불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식에 따르면 풍향이 바뀌어 새로운 마을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국 군용 수송기가 50톤의 의료품을 싣고 출발했어요. 또한 보스턴의 화상 전문 의료팀이 자원하여 현장 지원을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매일 깨닫고 있어요. 인류에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초월한다는 것을. 어느 날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도움이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이에요. 산불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연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화상회의에서 김지영 팀장과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미소로 답합니다. 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로 한국 산불 지원 캠페인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비가 한국의 산불 현장에도 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한국 산불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새로운 불길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고 해요. 수천 명의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밤낮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캠페인은 상상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어요. 모금액은 이미 350만 달러를 넘어섰고 첫 긴급 의료품들은 현재 포장 과정에 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항공운송회사들과 협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종합병원의 화상 전문의들도 원격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제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사 전화가 왔어요. 윌슨 박사님,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속한 지원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도움 의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응급 의료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어제 첫 회의에서 100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24시간 실시간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팀장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녀는 현장에서 잠시 틈을 내어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윌슨 박사님,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박사님과 미국 의료진의 화상치료 조언 덕분에 우리가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지금 김지영 팀장이 보내준 의료 가이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겨요. 어제는 병원 근처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한국 산불 상황과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용돈을 모아 $500를 기부했고 한국 아이들을 위한 그림과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의 길은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고 기상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비 소식도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보스턴 시내에서 대규모 모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지역 예술가들과 음악가들이 자원하여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시장님도 참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비록 산불이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연대는 이미 깊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화상회의에서 김지영 팀장과 만날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지친 눈으로도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산불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희망은 이미 불길보다 더 강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의 연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